이게 한국으로 가는 현장학습이라고? 장난해?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한 명 없는 나라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다는 거지. 독일 최고의 명문고, 아이비리그 진학을 눈앞에 둔 우리들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지 30분 만에 그야말로 멘탈 붕괴 상태에 빠졌다.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한국인들이 이럴 줄이야. 우리가 그토록 얕잡아봤던 동아시아의 이 작은 땅에서 독일 최고의 엘리트들이 인생의 전환점을 찾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독일의 천재들을 이토록 거대하게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 지금부터 그 놀라웠던 7일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막시밀리안 폰 호헨촐레른 막시밀리안 부엔 호헨졸레른 독일 하이델베르크에 있는 호르스트 김나지움 졸업반 학생입니다. 저희 학교 이름은 처음 들어보셨겠죠. 하지만 졸업생의 85%가 아이비리그 및 그에 준하는 명문 대학에 진학하는 독일 최고의 학교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하실 겁니다. 저는 이미 MIT에서 조기 입학 허가를 받았고 제 친구들 역시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진학이 유력합니다. 우리는 독일의 미래이자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들이었죠. 그런데 2024년 5월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전교생에게 알립니다. 안타깝게도 실리콘밸리 현장학습은 취소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말씀의 강당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산 문제로 인해 목적지를 한국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이요? 카타리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카타리나는 하버드 의대를 지망하며 이미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에 연구 논문을 게재한 수재였습니다. 그렇다. 한국. 일주일간 서울에 머물게 될 거다. 잠깐만요. 루카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구글과 애플을 견학하는 대신 한국에서 뭘 보라는 말씀이시죠? 저 역시 같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관광 말고 뭐가 더 있지? 김치랑 불고기겠지. 엘레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습한 여름 날씨를 체험시켜주고 싶은 거겠지.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여러분, 한국도 배울 점이 아주 많은 나라입니다. 무엇을 배운다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희는 곧 세계 최고의 대학에 갈 사람들입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대체 뭘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우리 기숙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쳤어 정말. 카타리나가 화를 냈습니다. 난 스탠퍼드 의대 면접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한국에서 일주일을 낭비해야 한다니. 맞아. 차라리 그 시간에 도시 설계 공모전을 준비하는 게 낫겠어. 루카스도 불평했습니다. 엘레나는 곧장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서 실리콘밸리 대신 한국에 가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학교의 결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출발 하루 전 우리는 마지못해 짐을 쌌습니다. 에휴, 일주일이잖아. 금방 지나가겠지. 카타리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그냥 휴가 간 셈 치자. 루카스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봤습니다. GDP 세계 13위, 1인당 국민소득 약 3만 3천 달러. 선진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독일이나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격차가 컸습니다. 이것 좀 봐. 엘레나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대부분이 주입식 교육이다. 창의력은 제로에 가깝다. 그럴 줄 알았어. 카타리나가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과학 분야 노벨상 하나 없다니 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우리처럼 효율적으로 공부해야지. 무작정 열심히만 하면 무슨 소용이야. 11시간의 비행 끝에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만 버티자.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일주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리라는 것을.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 심사를 기다리던 중 카타리나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기다리며 공항을 둘러보았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나쁘지 않네. 루카스가 인정했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하고 넓잖아. 우멘 공항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엘레나도 약간 놀란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15분이 지나도 카타리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걱정이 되어 메시지를 보내려던 바로 그 순간 카타리나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어. 지갑이 없어졌어. 뭐라고? 우리 모두 경악했습니다. 아무래도 화장실에 두고 온 것 같아. 그 에르메스 지갑 안에는 현금이 0유로와 모든 신용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지갑은 카타리나의 생일 선물로 무려 500유로짜리였습니다. 빨리 찾아보자. 우리가 화장실 쪽으로 달려가려 할 때 청소 유니폼을 입은 한 아주머니께서 무언가를 손에 들고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학생들, 이거 학생들 거 맞아요. 그녀의 손에는 카타리나의 에르메스 지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 세상에, 제 지갑이에요. 카타리나는 기쁨에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고 이내 놀라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현금, 신용카드, 무엇 하나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는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그리고는 어떤 사례도 바라지 않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카타리나가 급히 지갑에서 100유로짜리 지폐를 꺼냈지만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별일 아닌데요, 뭘. 우리 모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만약 베를린이었다면 분명히 사라졌을 거야. 루카스는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엘레나도 마찬가지로 경악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500유로짜리 지갑과 그 안에 현금이 고스란히 돌아오다니. 입국 심사를 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그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저런가. 카타리나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입국 심사 과정이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은 극도로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와, 독일보다 훨씬 빠른데. 루카스가 감탄했습니다. 짐을 찾자 한국인 가이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르스트 김나지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독일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독일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엘레나가 놀라워했습니다. 독일에서 5년간 유학했고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자신을 민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속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고 표지판에는 영어도 명확하게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은 항상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대도시의 치안은 매우 좋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겪은 것처럼 물건을 잃어버려도 주인을 찾아주는 일은 이곳에서는 아주 흔한 일입니다. 정말요? 카타리나가 물었습니다. 그럼 범죄율은 어떤가요? 인구 10만 명당 약 100건 정도로 독일보다 약간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객이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 안전도는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독일보다 높은데 안전하다니. 그리고 중심가나 관광지에서는 여성들이 밤에 혼자 다닐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자정까지 운행하고 24시간 편의점은 어디에나 있죠. 정말요? 여자가 밤에 혼자 다닌다고요? 엘레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며
제 딸도 밤 10시에 학원이 끝나면 혼자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루카스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야, 여기 우리가 생각했던 곳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도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얕봤지만 모든 것이 우리 상상과 다른 듯 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짐을 푼 뒤에도 우리는 공항에서의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청소 아주머니의 눈빛을 봤어. 그분은 그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제 안의 편견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우리는 시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었는데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배고프다. 루카스가 투덜거렸습니다. 나도 그래. 뭐 먹을 데 없을까? 엘레나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카타리나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얘들아, 여기 24시간 편의점이 엄청 많아. 새벽 1시에 믿을 수가 없어서 우리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홍대 근처에는 수십 개의 편의점이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독일에서는 밤에 문을 여는 가게가 거의 없었으니까요. 한번 가볼까? 제가 제안했습니다. 안전할까? 위험하지 않아. 엘레나가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고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전혀 위험하지 않아요. 마음 놓고 다녀오세요. 우리는 반신반의하며 호텔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홍대 거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시 거리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이게 진짜라고 루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혼자 걷는 여성들이 아주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며 전혀 불안한 기색 없이 걷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 혼자 다니잖아. 카타리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베를린이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엘레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한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놀랄 만큼 컸습니다. 새벽 2시인데도 테이블은 거의 만석이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책과 자료들이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새벽 2시에 책을 읽는다고? 루카스가 눈을 비볐습니다. 우리는 빈자리를 찾아 커피를 주문하며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여기는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나요? 시험 기간에는 더 많아요. 24시간 영업인가요? 네, 손님. 카타리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안전하게 느껴져. 여자들도 많고.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한국인 여대생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인가 봐요. 어디서 왔어요? 독일이요. 엘레나가 대답했습니다. 오, 독일. 저도 독일에 여행 가고 싶은데 거기는 밤에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한국인이 독일을 위험하다고 생각하다니. 밤에는 좀 조심해야 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해요. 저는 매일 이 시간에 여기 와서 공부하는데 집까지 30분 걸어가도 전혀 무섭지 않아요. 혼자서요. 카타리나가 경악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선 다들 그래요. 그녀가 다시 공부에 집중한 후 우리는 멍하니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 나라는 보통이 아니야. 루카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맞은편 다른 편의점에서는 사람들이 컵라면을 먹고 있었고 닭꼬치를 파는 포장마차도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자정까지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24시간 깨어있는 도시가 정말 있었구나. 엘레나가 감탄했습니다. 갑자기 카타리나가 멈춰 섰습니다.
저기 봐. 맞은편에 경찰관 두 분이 순찰하고 계셔. 야간 순찰인가?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경찰관들 옆을 아무렇지 않게 스쳐 지나가는 젊은 여성을 가리켰습니다. 독일에서는 밤에 경찰을 봐도 불안한데 여기서는 경찰이 정말 국민을 지켜주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 호텔에 돌아와 우리는 로비에 모였습니다.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일들 뿐이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지갑을 찾은 것부터 시작해서 카타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들이 밤에 혼자 다니는 건 정말 놀라웠어. 엘레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진국에서 왔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기가 더 발전한 것 같아. 루카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인정해야겠어. 그날 밤 저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볼거리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안전함이야말로 한 국가의 진정한 문명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일지도 모른다고.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둘째 날 아침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하버드나 MIT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 루카스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세계 대학 랭킹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우리가 갈 학교들은 전부 10위권 안에 있다고. 엘레나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대학교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뭔가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캠퍼스는 아름드리 고목들로 우거져 있었고 고풍스러운 건물과 현대적인 건물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운데 카타리나가 인정했습니다. 민준 씨는 우리를 공과대학 인공지능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부 3학년 박서준입니다. 우리를 맞이한 학생은 원어민 같은 억양으로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제가 연구실을 안내해 드릴게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세요. 연구실에 들어선 순간 우리는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최신 장비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수많은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죠? 루카스가 거대한 서버렉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희가 개발 중인 한국어 특화 거대 언어 모델 LLM이에요. 현재 구글이나 오픈 AI와 거의 동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이걸 만든다고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저희 팀은 12명인데 전부 학부생이고 교수님은 조언만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그때 카타리나가 물었습니다. 혹시 의과대학 연구실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의대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연락해 볼게요. 30분 후 우리는 의과대학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안내한 사람은 의예과 2학년인 이지은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여기는 줄기세포 연구실이에요. 혹시 작년에 저희가 네이처에 발표한 논문 보셨어요? 카타리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서울대학교 연구였어요. 저 그 논문 인용했었는데 정말요? 어떤 분야 연구하고 계세요? 두 사람은 열정적으로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카타리나의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지식 수준은 결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할까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지은 씨가 제안했습니다. 학생 식당으로 가는 길에 우리는 24시간 개방하는 도서관을 보았고 곳곳에서 토론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많은 한국 학생들이 우리 테이블에 합석했습니다. 경제학부, 정치외교학부, 자연과학대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토론 한번 해볼까요? 정치외교학부 학생인 최우식 군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주제는 뭐죠? 엘레나가 자신있게 응했습니다. 유럽연합의 미래와 아세안, ASEAN 같은 지역 협력 모델을 동북아시아에 구축할 가능성은 어때요? 토론이 시작되자 우리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논리와 지식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유는 경제적 결속에서 시작했지만 동북아는 문화적 다양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우식 군이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중심의 유럽 통합도 결국 동유럽과 서유럽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잖아요. 경영학과 학생인 김미나 양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엘레나가 반박하려 애썼지만 상대의 논리는 너무나 탄탄했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사례까지 제시했습니다. 1시간 후 토론은 끝났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패배했습니다. 즐거웠어요. 독일 학생들도 정말 대단하네요. 우식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우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자연과학대학 학생인 한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MIT에 가신다고 들었는데 저도 내년에 거기 박사 과정에 지원하려고 해요. 조언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오, 물론이죠. 그런데 왜 한국에서 박사 과정을 밟지 않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석사는 여기서 마치고 가려고요. 여기 교수님들도 정말 훌륭하시거든요. 특히 양자물리학 분야에서는 세계를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양자 컴퓨터에서 한국이 앞서간다니. 학교를 떠나기 전 지은 씨는 카타리나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공동 연구할 기회가 생기면 연락 주세요. 하버드에 가시면 같이 연구할 수도 있겠네요. 카타리나는 복잡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버스에 오르자 차 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졌어. 엘레나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어 실력도 우리보다 나은 것 같아 루카스가 인정했습니다. 연구 수준도 전혀 뒤지지 않았고 카타리나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생각했습니다.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이들이 바로 우리의 경쟁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경쟁자, 이미 우리를 앞서간 것 같은데 루카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어.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겸손하고 서로 더 잘 협력해 카타리나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어는 완벽했어. 우리는 영어권 대학에 간다는 걸 자랑스러워했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그냥 기본인 것 같아. 루카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서준 군이 했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 경쟁이 우리를 함께 성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경쟁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인 것 같았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한 IT 대기업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어차피 그냥 전자부품 조립 공장이겠지. 토비아스가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멘스의 고위 임원이었기 때문에 그는 독일 산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크노밸리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게 회사야, 도시야? 루카스가 외쳤습니다. 그곳은 수십 개의 연구동과 직원들을 위한 모든 편의시설을 갖춘 작은 도시와 같았습니다. 우리를 안내한 사람은 MIT를 졸업한 최 박사, 회사의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유학생이었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제가 왜 그랬는지 보여드리죠. 첫 번째 방문지는 반도체 연구소였습니다. 현재 우리는 전기차용 칩 생산을 선도하고 있으며 인체에 이식할 수 있는 바이오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칩이라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현재 실험 단계에 있고 2년 내 상용화가 목표입니다. 토비아스가 물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도 만드신다고요? 물론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모두 저희 고객입니다. 특히 자율주행 시스템용 칩은 저희가 핵심 공급업체죠. 토비아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AI 칩 연구소였습니다. 카타리나가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차세대 AI 가속기 칩을 개발합니다. 이 칩을 보세요. 손톱만 한 크기의 칩이었습니다. 이 칩 하나면 스마트폰에서 바로 의료 AI 모델을 실행해서 초기 질병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존 세대보다 전력 효율이 10배 이상 좋죠. 말도 안 돼. 카타리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내년에 출시됩니다. 애플과 구글에서 이미 주문을 마쳤죠. 양자 컴퓨터 연구소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한국 기술진이 개발한 양자 칩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안정성을 자랑하죠. 시연을 보시겠어요? 한 연구원이 복잡한 양자 알고리즘을 실행하자 결과가 즉시 나타났습니다. 이건 IBM 것보다도 빠른데요. 루카스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양자 컴퓨터 연구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점심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먹었는데 대부분 젊은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왜 해외에서 일하지 않으세요? 실리콘밸리 연봉이 더 높잖아요. 제가 한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더 재미있어요. 우리는 세계 최첨단 기술을 직접 만들고 있고 한국은 아시아의 기술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굳이 다른 곳에 갈 이유가 없죠. 오후에는 혁신기술 전시센터를 둘러보았습니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칩,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칩, 우주 항공용 반도체. 이건 그냥 시제품들이겠죠. 루카스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2, 3년 내에 상용화될 제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바이오칩 연구소였습니다. 여기서 생명공학 기술까지 다룬다고요? 토비아스가 경악했습니다. 우리는 인체 내에서 직접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DNA 컴퓨팅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견학이 끝날 무렵 최 박사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큰 나라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큰 꿈을 가지세요. 돌아오는 버스 안은 또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토비아스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독일 산업이 이곳의 기술 없이는 돌아갈 수 없다고. 나는 의학이 가장 첨단 분야인 줄 알았어. 카타리나도 망연자실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개발할 것들을 저들은 지금 이미 해내고 있어. 루카스가 정리했습니다. 저는 독일인이라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술 강국 독일은 한국 앞에서 과거의 유물이 된 듯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저 사람들이 정말 미래를 즐기고 있다는 거야. 엘레나가 말했습니다. 맞아.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은 활기로 가득했어. 일에 찌든 느낌이 아니라 일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었지. 호텔에 돌아와서도 충격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비리그에 가서 뭘 하려는 걸까? 저는 자조적으로 웃었습니다. 차라리 한국으로 유학 오는 게 낫겠는데. 카타리나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는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그 미래는 한국에 있었다. 넷째 날, 우리는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고등학생들이야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루카스가 애써 자신감을 되찾으려 했지만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그 자신감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아침 7시 30분 학교 운동장은 이미 학생들로 가득했고 복도에서는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방금 저 학생 일본어 한 거 맞지? 엘레나가 놀라워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독일 명문고에서 온 여러분을 만나기를 무척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참관한 수업은 인간과 AI의 공존을 주제로 한 영어 토론 수업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영어로 발표를 시작했는데 저는 그 내용을 독일어로 필기해야만 했습니다. AI의 발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감성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완벽한 억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발표의 논리 구조가 거의 박사 과정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학생 몇 살이에요? 카타리나가 속삭였습니다. 17살입니다. 옆에 있던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상황은 더욱 놀라워졌습니다. 학생들은 영어, 한국어, 그리고 제3 외국어를 섞어가며 토론을 벌였습니다.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우라고 합니다. 그는 유창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몇 개 국어를 할 줄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독일어는 배우는 중입니다. 5개 국어요. 우리 모두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평균 수준이에요. 보통 3, 4개 국어는 기본으로 하거든요. 다음은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이건 대학교 고급 수학인데 저는 칠판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고급 미적분이었습니다. 1학년 때 이미 다 배우는 내용입니다.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한 학생이 칠판에 나가 문제를 풀었습니다. MIT에 조기 합격한 저도 수학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그 학생의 문제풀이 속도는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점심시간 식당의 모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밥을 먹으면서 단어를 외우고 이어폰으로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공부를 해요?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시간은 금이잖아요. 한 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루에 단어 하나 더 외우면 1년이면 365개인걸요. 오후에는 동아리 활동을 구경했습니다. 과학 동아리는 대학 수준의 실험을 하고 있었고 모의 유엔 동아리는 실제 회의를 방불케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학교에서 하버드 4명, 예일 3명, 스탠퍼드 5명이 졸업했어요. 우리를 안내하던 학생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었지만 그들의 준비 수준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수업은 보통 오후 10시에 끝나고 집에 가서 새벽 1시까지 공부해요. 현우가 설명했습니다. 카타리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재미있는데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그때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카타리나 언니 아니세요? 저 언니가 네이처에 쓴 논문 읽었어요. 어떻게 알았지? 언니의 줄기세포 연구 정말 멋졌어요. 저도 의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고등학생이 네이처 논문을 읽고 이해하다니. 학교를 떠나기 전 현우가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한국 학생들이 공부만 한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들 나이 때 우리는 뭘 하고 있었지? 루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게임하고 파티하고 있었지. 토비아스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 아이들이 5년 뒤에는 엘레나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진짜 경쟁자가 될 거야. 제가 결론 내렸습니다. 카타리나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천재인 줄 알았어. 하지만 여기에는 그런 아이들이 수백 명이나 있구나.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독일의 교육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열정과 비교하니 그것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저들과 경쟁해야 할까?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공부하는가? 다섯째 날, 우리는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휴, 관광이나 하면서 좀 쉬자. 토비아스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건축의 아름다움과 정교함은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수백 년 전에 지어졌다고. 엘레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문화유산 보존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족의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보존할 수 있었죠?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전통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국보급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과거의 번영을 보여주는군. 카타리나가 말했습니다. 한 해설사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은 고유한 문화 정체성을 가장 잘 보존하면서도 현대화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인 사회입니다. 이 균형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저녁에는 광장시장을 찾았습니다. 수백 개의 노점이 즐비했고 고소한 음식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건 뭐죠? 루카스가 기이한 모양의 음식을 가리켰습니다. 산낙지요. 냄새는 별로 안 나지만 맛은 좋아요. 한번 먹어볼래요? 우리 모두 도전했지만 카타리나만이 성공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는데 모두가 그녀의 용기에 박수를 쳤습니다. 시장을 거닐며 우리는 이곳 사람들의 활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상인들은 친절하게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독일 시장과는 전혀 다르네. 토비아스가 인정했습니다. 여기서는 삶이 축제 같아. 엘레나가 감탄했습니다. 그때 한 가게 주인이 우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독일에서 왔어요. 나 독일 맥주 좋아하는데. 그는 우리에게 막걸리를 한 잔씩 권했습니다. 한국에 왔으면 이걸 마셔봐야지.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게 바로 한국 스타일이야. 호텔로 돌아오는 길, 우리는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 미래로 나아가는 나라, 카타리나가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이중적인 정체성이구나. 제가 동의했습니다. 여섯째 날, 우리는 강남의 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방문했습니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실패하지 않나. 토비아스가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독일 문화는 안정을 매우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물에 들어서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곳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매니저 이수진입니다. 28살의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유니콘 기업 두 곳을 소개해 드릴게요. 유니콘이요. 카타리나가 놀랐습니다. 한국에 유니콘이 있다고요? 현재 4, 5개 정도 있고 그 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AI 헬스케어 플랫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EO 박진우입니다. 27살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일 때 이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직원은 250명, 기업 가치는 1조 2천억 원입니다. 그는 엑스레이 사진 한 장으로 20가지 질병을 98%의 정확도로 진단하는 AI를 시연했습니다. 한국 병원의 70%가 사용하고 있고 내년에는 유럽 시장에 진출할 겁니다. 두 번째 회사는 그린테크 기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EO 김민정입니다. 29살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효소를 개발합니다. 모든 종류의 일반 플라스틱을 3일 안에 완벽하게 분해할 수 있죠. 그녀는 국립대학교에서 과학을 전공했고 박사 과정을 중단하고 창업했다고 했습니다. 논문 한 편 쓰는 것보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점심은 스타트업 직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왜 대기업에 가지 않고 스타트업에서 일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여기가 더 재미있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 한 직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만약 실패하면요? 토비아스가 물었습니다. 실패도 경험이죠. 한국은 실패한 기업가를 존중해요.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으니까요. 센터를 나설 때 우리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야. 토비아스가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해. 루카스가 감탄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다른 사람이 정해준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어쩌면 토비아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짜 실패자는 우리일지도 몰라.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MIT 졸업장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고. 나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만 한다고. 한국은 나에게 기술이 아닌 삶의 태도와 도전에 대한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 7째 날 아침, 우리는 조개사를 방문했습니다. 또 관광이야. 루카스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심 속 고즈넉한 사찰의 아름다움은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엘레나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발전 과정 속에서도 항상 문화유산을 지켜왔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거죠. 사찰 담장 너머로 보이는 고층 빌딩과 평화로운 사찰의 모습은 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과거를 버리는 것이 발전이 아니다. 과거를 발판 삼아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다. 오후에는 오래된 공장을 개조한 복합 문화 공간인 성수동을 방문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는 공장이었다고요? 루카스가 놀라워했습니다. 그곳은 아트 갤러리와 디자인 샵으로 가득했습니다. 역사를 보존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한 관리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한 디자이너를 만났습니다. 그의 작품은 전통적인 한복의 문양을 현대 패션과 결합하여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디자인, 파리에서 인기가 아주 많아요. 전통 문양이 현대 패션이 된다고요. 카타리나가 경악했습니다. 그럼요. 이것이 한국의 정체성을 세계에 알리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대나무로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도 만났습니다. 전통적인 재료의 3D 디자인을 결합한 전통적이면서도 혁신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코리안 스타일이지.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도 역사에 자부심이 있지. 토비아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박물관 안에 가둬두기만 해. 카타리나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역사를 현재로 가져왔어. 루카스가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밤, 우리는 젊음의 거리라는 이태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한국, 서양의 문화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10년 됐어요. 이제 여기가 제 고향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저를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죠. 식사 후 우리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일본 라멘 가게, 한국 치킨집, 이탈리안 레스토랑. 우리는 한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네덜란드인이었고 그의 아내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암스테르담에서 만나 결혼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에너지와 기회는 엄청나요. 유럽은 너무 정적이죠. 한국은 매일매일 변화하고 발전해요. 근처 광장에서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일본인, 동남아시아인들이 K-팝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커뮤니티네. 토비아스가 감탄했습니다. 호텔에 돌아오자 민준 씨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한국이 완벽한 나라는 아닙니다. 문제도 많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발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내일이면 돌아가야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미 내 마음속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짐을 싸면서 우리 모두는 복잡한 신경을 느꼈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엘레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여행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전부 다 토비아스가 대답했습니다. 지갑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예상을 뛰어넘었어. 맞아. 카타리나가 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우리를 배웅하러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울대의 서준과 지은, 그리고 서울과학고의 현우였습니다. 정말 와준 거야. 카타리나가 감동했습니다. 당연하죠. 친구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서준이 웃었습니다. 지은은 우리에게 작은 한복 인형을 선물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현우는 독일어로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독일에 돌아가서도 연락해요. 물론이야.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공항 카페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한국을 정말 무시했었어. 제가 고백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서준이 웃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이런 모습을 잘 모르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토비아스가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이 왜 그토록 잠재력이 큰 나라인지 이해하게 됐어. 지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단지 기술이나 경제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사람들의 태도야말로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죠. 맞아. 카타리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인들의 도전 정신, 친절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으며 연락을 약속했습니다. 탑승 구역으로 들어가 뒤를 돌아보자 그들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변했을까? 토비아스가 물었습니다. 변했어. 제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와 지금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맞아. 엘레나가 동의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최고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는 왜 최고가 되어야 하는지 알게 됐어. 루카스가 깊이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겸손과 열정,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 줬어.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비행기에 오르자 일주일간의 기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의 청소 아주머니, 밤의 홍대 거리, 서울대 학생들과의 토론, 판교의 미래기술, 서울과학고의 열정 넘치는 학생들, 경복궁의 아름다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던 스타트업들,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던 서울, 한국, 정말 그리울 거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워하기만 할 거야? 토비아스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한국인들처럼 살아봐야 하지 않겠어? 당연하지.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비행기는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 땅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 것입니다. 더 겸손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큰 꿈을 꾸면서 한국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새로운 관점이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미래를 대하는 태도, 그리고 함께 성장한다는 것의 의미, 고마워, 한국. 저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기를, 우리가 더 성장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그날을.